뉴스토마토 이진아 기자와 함께 뉴스픽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영장 기각에 이제 힘입어서 우리 한번 영수회담 해보자 조건 없이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러고 일축하고 여당에서는 정말 별별 또 막말이 나오더만요. 네, 이 얘기 한번 맞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영수회담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 요청에 대통령실은 어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이제 요청한 것이 8번째라고 합니다. 제가 좀 세어봤더니요. 네,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제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1대1로 회동하는 것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그 기조가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대표의 파트너가 여당 대표라는 인식과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와 마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계속 걸려요.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자고 하면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이유가 일단 안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안 만날 수도 있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데 그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게 피해자는 안 만난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검사가 혐의가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낸 사람을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법원에서 오케이가 될 때까지, 법원에서 인정될 때까지는 그냥 무죄라고 보고서 원래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피해자니까 안 만난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고 그동안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피해자들하고 잘 지내시는 걸 보면 그 피해자들하고 잘 지내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솔직히? 네, 뭐 어제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장모님께서 네. 그 식구들이 주변에 쫙 깔렸잖아요. 이번에 특히 추석 때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이 대표를 왜 못 만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영수회담 했던 것들 역대 대통령들의 영수회담을 막 카운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말 최초입니다. 1년 넘게 거의 2년째 하면서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정치하면서 야당 대표나 야당의 중요한 그 의사결정자가 뭐 혐의를 받고 검찰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들은 사람이 뭐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뭐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 영부인께서도 사실은 그 결혼하시기 전부터 혹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계속해서 피해자를 못 만난다? 나는 이거는 조금 너무 결벽증이 있으신가?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번에 추석 때 얘기했지만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버스값부터 시작해서 뭐 네. 전철값으로서 시작해서 진짜 우유값 올라가고 뭐 아이스크림값 뭐 무슨 값 다 올라간다는데 옛날에 라면값 500원 하나 내려놓고는 마치 엄청나게 내린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걸 보면 경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지금 사람들 너무 실망하고 속상해가지고 이번에 추석 때 다들 못 살겠다 아우성이었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좀 결정을 좀 내려서 초당적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냥 국민의 대표로서 야당의 대표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자꾸 도망가는데 뭐가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 대표의
형태를 연목구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목구어. 네, 나무 위에서 뭐 물고기를 찾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국회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제서 가서 이야기하냐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야당 지도부의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강선우 대변인이 민생 영수회담의 주인공이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면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초당적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회담을 계속 거듭 요구했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가 그 기각이 되고 또 그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 걸 봐서 이번 주 내에 또 복귀를 빠르게 할 예정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내용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라기보다 뭐 민생에 대한 책임도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 보궐선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나서서 정치 행보를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김기현 여당 대표는 뭐 우리랑 만나자. 야당 대표니까 여당 대표랑 만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어차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안 만나줄 건 뻔뻔찮고 민생 논의하고 싶으면은 여당 대표하고 만나서 그러면 또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연목구어 이런 얘기 쓸데없이 할 필요는 없고 뭐 대표하고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 만나는 게 뭐가 연목구어입니까? 그냥 대통령이 만나기 싫어서 그냥 안 만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창한 사자성어 쓸 필요도 없어요. 연목구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만나면 되는 건데 안 만나니까 이 문제 가지고 만나네 안 만나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고 야당에서도 안 만나는 거 가지고 자꾸 물건을 하지면서 난 꼭 너만 만나겠다 이럴 필요도 사실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우선 김기현 대표 만나고 다시 대통령 만나든 아니면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3명이 만나든 어쨌든 만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소통하는 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뭐 카르텔 운운하고 뭐 낙하산 운운하고 뭐 인사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 본인 집권 때는 더 심하군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문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는데요. 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낙하산 인사는 없다라는 이 공언은 공연불에 그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검찰 재직 시절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취업의 보증수표처럼 사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어제 나온 걸로는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3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업과 공공기관과 공공기업으로 받아서 이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정치검찰 출신의 공공기관으로 취업한 인원이 총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했던 것 중에 안 지켜진 게 너무 많죠. 사실은 거짓말 진짜 많이 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예컨대 여가부 아직도 폐지 안 했습니다. 저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기 때문에 그걸 뭐 좋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안 하고 오히려 장관만 계속해서 지금 임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훈 인사처럼.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과학기초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열심히 한번 투자해주겠다. 과학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막 이렇게 말해놓고는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결국 R&D에서는 다 깎아버리고 카르텔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되게 모욕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다 황당무계한 것이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측근 인사하면 안 된다. 뭐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없애더니 결과적으로 더 엉망진창인 인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연봉을 억대로 주면서도 공공기관에 자기 사람 다 심어내가지고 낙하산 수두룩벅적하게 하고 뭐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 낙하산 인사가 많다 그러더니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 낙하산 인사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특히 옛날 MB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지금 옛날을 회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지금 공수표 날린 게 한두 개가 지금 아닌데 그 중에서 더 심각한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억대 연봉 공공기관 낙하산. 네. 이번에 언론 통해서 지금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왜 거짓말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1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엔 대선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일을 시킨다? 전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라고 했고, 또 22년도 3월에는 대통령 당선인 당시에 대통령 측 인수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선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살펴보니까 공기업의 경우는 이제 시민의 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국 가스공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SBS 기자 출신의 홍지만 씨가 올해 3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이사로 임명됐고 올 6월에는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회에 강진구 감사위원이 임명됐는데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에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한국마사의 상임감사 임명된 윤병영 감사도 1986년에 검찰 수사관으로 입직해서 윤 대통령과는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인연이 알려져 있고요. 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데 좀 자세한 내용들은 그 정청래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좀 확인을 하셔서 좀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컨대 인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 전 차관이었죠. 이 사람이 제2차관 출신 국토교통부. 저희 학교 원래 선배와 같이 공부했는데 저희 지도교수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간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기가 만료가 안 됐는데 그냥 알아서 내가 나가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압력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버티는 사람들은 별별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다 내쫓고 그 다음에 뭐 형사처벌까지 지금 감수하게 하고 모욕을 엄청나게 주고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먼저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슬슬슬 내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공공기관 낙하산 투입되고 있는 인원이 계속해서 많은 데다가 앞으로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네, 더 많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 초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새로 선임될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자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통상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나 이제 임원은 2년 정도인데요. 윤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 가량 이제 지금 지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더 남았기 때문에 전체 공공기관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임원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낙하산 문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전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순양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그렇죠. 우리가 또 자제하는 미를 절제미를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양 기자군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갈 길이 멀어서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신원식 인사청문회 했고 네. 여야가 이거는 청문 채택 보고서 채택 안 하기로 했죠. 네. 부적격이라는 취지로. 유인촌, 김행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오늘 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파행이 예상될 것 같긴 한데 뭐 파행이라기보다는 자,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네.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는 당초 민주당이 일정을 단독 의결해서 여당이 반발하면서 파행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제 저녁에 이제 여야가 원내 지도부와 정상 개최를 위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제 개최 전부터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고 또 유인촌 장관 후보자와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모두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송국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신원식 후보자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유인촌 장관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분은 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가 됐었던 분인데 그 MB 때 한 3년 정도 이 문체부 장관 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김행과 신원식이 묻혀가지고 네. 많이 사실은 상당히 덕을 본 그런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특히 이 김행 청문회 갈등 때문에 원내대표가 매우 중간에서 좀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원래는 여당이 전부 다 보이콧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네. 또 겨우겨우 골이 좀 막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야당이 좀 잘해줘야지 이게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걸까요? 일단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주식 파킹 의혹이 이제 가장 의혹이 좀 큰 내용이라서 그것을 네.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에 청와대 대변인 임명 후에 자신의 손위 시누이와 배우자 친구 등에게 지분을 넘긴 후에 재인수해서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 복귀했다라는 주식 백지 신탁 무력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친지에게 매각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이제 공직자의 백지 신탁을 무력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그 김건희 여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 때문에 이번에 장관 후보자 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말이 많은데요. 네. 2018년은 자기에게 매우 끔찍한 해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당시 본인이 처음에 같이 공동으로 설립했던 이 회사를 설립했던 공모모 씨, 이 사람하고 또 법정 다툼 벌인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주식 파킹을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공직하는 사람들이. 일단 뭐 공직자에게 이익이 뭐 부여되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개인 네. 이렇게 이해충돌의 위반, 그러니까 이해충돌 위반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청와대나 뭐 용산이나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정책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고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또 그런 쪽으로 결정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다 욕심 버리고 남한테 맡겨놔라 혹은 버려라 절로 치워라 이제 이런 게 원래 백지 신탁의 의미인데 이분은 주식은 주식대로 시누이한테 이제 넘기면서 그냥 안전하게 맡겨놓고 형식은 마치 맡기는 것처럼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는 또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재산을 찾아오고 이게 바로 이제 꼼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아휴, 근데 어쨌든 김 후보자 주장은 아니다. 나는 백지 신탁 뭐 무력화 이거 아니고 회사 경영이 어려서 아무도 안 사주려는 걸 우리 시누이가 착한 마음으로 사준 것 뿐이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 김웅 의원에 따르면 이제 공직자가 가진 주식이 3천만 원 넘으면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직무 관련성 여부 검토해서 맡기면은 알아서 해줄 것인데 이것을 직접 뭐 거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부적격하다 이러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김 후보자가 창업한 위키트리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취업 규칙에 명기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받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신용카드 신고액이 0원이라는 이제 보도에 이제 오랜 기간 자동차가 없어서 뭐 도보와 지하철로만 우리 부부는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곧바로 다시 이제 후보자로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타고 다닌 차량이 이제 발견돼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자신이 이제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법인 차량인 것으로 또 알려져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거듭 물었더니 청문회 때 모든 걸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실상 이제 그 청문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문제인 게 뭐 주식 신탁 뭐 그 문제도 문제이지만은 여가부 장관인데 네. 이 근로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로 또 이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 휴가를 준다던가 아니면 육아휴직 같은 거를 공식적으로 원래 근로계약서에다 작성해가지고 복지에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지금 쓰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혜택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든 뭔가 좀 불이익을 당했는지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또 남편 신용카드 신고액이 빵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네.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부인이 다 알아서 그냥 쓰고 남편이 그거를 다 공짜로 사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의혹도 있고 또 이제 그래서 공적인 그런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네. 공과사를 구분 못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힘들었던 18년도 뭐 19년도에 힘들었다고 했었는데 회사 경영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자신이 뭐 살이 엄청 빠질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임금체불도 논란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제 또 이번 청문회에서 어떻게 소명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런 거 막 무시하고 강간을 당해도 애는 뭐 낳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부적절한지 아니면 본인이 말한 것처럼 가짜 뉴스인지 확인하려면 자료 제출이 제대로 선행돼야 되잖아요. 네. 자료 제출 원래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한다고 했는데 이제 소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회사 관련 자료는 기업 영업 활동이라면서 거부했고요. 배우자 관련 자료는 개인 사생활이라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그때 기자들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의혹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도어 스태핑 딱 멈춰버리고 네. 내가 청문회 가서 한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더 이상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는 아무런 질문이나 해명도 하지 않아 질문에 대한 답도 하지 않고 해명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청문회 날이 다가왔는데 자료도 안 내놓고 있다. 왜? 회사 자료는 기업 자료니까 안 된다 그러고 배우자 관련 자료는 개인 사생활이니까 안 된다 그러고 먼저 이랬다는 거죠. 아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공직에 들어가는 후보자, 특히 청문회를 하는 그런 그 대상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배우게 됩니다, 제가. 자, 어쨌든 김혜영 씨 얘기는 여기까지 이 정도 하고 유인촌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리스트 없었다, 뭐 좌파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 후보자는 MB정부 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한 당시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종북 예술인은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보받은 정황이 과거 검찰 수사 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그 자료 제출 역시나 하지 않았는데요. 유 후보자는 이제 그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후보자의 두 자녀가 아버지 돈을 보태서 7억 여상당과 그다음 17억 원 정도의 이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증여세 납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유 후보자는 이제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두 아들이고 이들의 납세 정보는 두 아들의 개인 정보이면서 또 두 아들은 지금 현재 독립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히면서 국회의장에게 고지 거부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유인촌 장관은 그 블랙리스트로 뭐 수사받거나 기소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내산을 받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좌파, 이른바 좌파 예술인이라고 이렇게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성근, 윤도현, 명계남, 이회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사실은 탄압하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윤도현의 러브레터인가요? 네, 러브레터. 예, 그거 갑자기 없어지고 그래서 막 울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그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다 박탈시켜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우리는 그런 적도 없다.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뭐 자우림 멤버 김유나 씨 오염수 방류 발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용히 해라 좀 공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네. 또 역시 아파트 증여 관련된 내용 이것도 역시 또 빠지지가 않는군요. 아 진짜 돈들이 많으니까 보세요. 유인촌 후보자 지금 낸 것만 해도 162억인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갑자기 많았죠? 게다가 자녀들한테 아파트 넘겨줄 때 그 자녀들의 재산은 5천만 원, 뭐 1억 4천만 원인가 1억인가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증여세를 아이들이 내야 되면은 뭐 마련할 재원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장 그 최신 자료로 공개된 건 2011년도 관보를 보면요. 당시 유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의 재산은 각각 1억 원여와 그다음 4천여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집을 살려면 또
되게 또 위치가 좋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를 그래요? 위치가 살려면 좋아요? 네. 네, 아버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증여세를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또 어떻게 소명할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유인촌 그리고 김행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이에 왕자 어린님께서 또 3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인천은 비 오고 대구는 흐린다. 이런 얘기가 또 들어왔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네요. 일본 오염수 오늘부터 2차 방류한다죠. 그런데 네. 제대로 된 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어제 2차 방류 대응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현재 전문가를 재파견한다고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밝혔는데요. 그러나 매일 하던 브리핑은 내주부터 그러니까 10일부터 주 2회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부는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방류 관련 실시간 데이터와 도쿄전력이 시료 채취 후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한 후에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고 뭐 화상회의 그리고 서면 보고 등을 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상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전문가도 파견한다고 했지만 전문가가 파견하는 거에 한계가 있었던 게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을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제기됐던 그런 문제점인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럴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차 방류하면은 사실은 그 전문가 재파견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브리핑도 축소하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네, 일단 브리핑 축소에 대해서는 이제 월요일이랑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주 2회만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신에 서면 브리핑은 매일 발표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은 이제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줄일 게 따르지 무슨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지금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염수 1차 해양 방류 이후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좀 밝혀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난 4일에 도쿄전력이 외신을 상대로 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후에 진행한 점검 결과 희석 설비를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cm 정도 부푼 현상이 발견됐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네. 도장이 부풀어 오른 거는 이제 빗물 유입 같은 게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는 없다. 그래서 2차 방류는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희석하는 설비, 희석 설비 수조, 이제 수조가 있잖아요. 물 담아놓는. 네. 거기에 페인트 같은 도료 같은 거를 이제 발라놨는데 거기가 좀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1차 네. 방류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방류된 물에 오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인데 도쿄전력에서는 아니다. 괜찮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빗물이나 이제 외부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은 이렇게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상 뭐 좀 더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불안함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의문이 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동희님께서 오염수 아닙니다. 핵폐기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이겁니다. 2차 방류는 이달 23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1차 방류량과 거의 같은 약 7,800톤 이 처리가 된다고 하죠.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루에 그래서 460톤 정도가 전후가 될 것 같고요.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차례 걸쳐서 오염수를 31,200톤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아이고, 듣다 보니까 짜증나네요. 이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도 밤사이에 뭐 나온 게 많아가지고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가 밤 늦도록 계속됐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를 거듭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정회를 거듭한 후에 이제 김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파행이 됐습니다. 네. 또 반면 유 후보자 청문회장에서는 이제 질의 시간에 자료를 보여주는 것을 놓고서 좀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 자료라고 하는 게 예전에 유인촌 후보자가 장관 할 때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XX 했던 그걸 틀어준 거잖아요. 자기 욕한 적 없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그 당시에 분명히 윤인철 장관이 죄송하다고 사과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또 말을 싹 바꿔버렸어요. 네. 욕하는 거 자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참 특이하고 거기서도 또 다른 의원들 약간 또 XX가 많이 나왔다고 다들 흥분하셨나 봅니다. 우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키트리 코인보이 의혹 공방이 지금 김행 후보자를 둘러싸고 아직 가시지를 않는데 네. 이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김행 후보자의 그 청문회가 동시 접속자가 거의 막 2만 명, 1만 명 이상 넘어가면서 네. 유인촌 후보자보다 좀 더 많은 그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그 문정복 의원이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가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어마어마하게 스팀 달러, 즉 코인을 받았다라면서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오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후에는 그 저녁에는 계속 코인 이런 스팀잇이라는 것은 다른 그 메이저 언론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뭐 돈을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이런 의혹을 제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이 이제 김 후보자는 할 말 다 하고 우기고 분리하면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 그래서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장내가 좀 소란스러워졌었습니다. 이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인신공격인지 질의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항의하자 문 의원과 또 야당 측에서 고성으로 맞받아쳤더니 이때 또 정 의원이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 뭐 이렇게 막말이 또 오갔는데요. 그러면서 뭐 많이 컸다, 뭐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연출됐었습니다. 네, 이 스팀잇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서비스예요. 말하자면은 그 서비스에다가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서비스 사이트 이런 데다가 글을 올리고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나가고 조회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요즘에 말하는 바로 그 코인. 그래서 스팀잇에서는 괜찮은 어떤 반응을 보인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코인을 주는데 그 코인을 또 실질적인 법정 화폐로 거래소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 위키트리가 그런 장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뷰징을 끄는 이상한 기사들을 잔뜩 써놓고 사람들이 클릭 수가 늘어나게 만든 다음에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김행 의원은 처음에는 그런 거 없다 그러더니 이제는 말을 좀 바꿨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사람의 말한 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 해명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위키트리 처음에 김행 후보자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가치는 사실 좋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와대 들어갔다 오면서 갑자기 2018년도에 다시 이제 본인의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받아들이고 환수하면서 갑자기 가치가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갔잖아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어뷰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제 문정복 의원이 제기한 그 의혹은 그런 걸 통해서 재산을 증식했고, 그러고 또 이제 용해인 의원이 제기했던 것은 이제 기사 제목들이 너무나 선정적이고 그런 이제 클릭을 유도하는 너무나 좀 부끄러웠고 제가 오히려 민망해지는 뜨거운, 것이다. 네. 네, 그러면서 뭐 황색 언론이란 말이 아까울 옐로우 정도다. 페이지,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뭐 김 후보자는 계속해서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말이 계속 뭐 다 맞다. 어떻게 여기서 거짓말을 하냐 했지만 자료 제출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준비한 것은 판넬 같은 게 또 준비가 됐는데 이 판넬은 또 출처가 나오지 않아서 그럼 그 출처 없는 판넬 그거를 출처를 밝혀서 자료를 달라 야당 의원에 밝혔지만 이제 그 김 후보자는 끝끝내 이제 자료는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태도도 문제가 됐는데요. 뭐 자신의 이제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뭐 책상을 내려친다거나 네, 그런 표현들도 사용해서 이제 그 어제 위원장이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 후보자에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그 이상하고 선정적이고 나쁘끄러운 그런 기사들을 잔뜩 올려가지고 이런 걸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해서 돈을 버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할 말입니까? 네, 그 유일하게 뭐 유감이다라는 어.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 전체의 문제로 이야기를 끌어갔고 네. 또 여당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또다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회사에서는 예전에 뭐 자신이 이제 부회장일 때 모든 기사를 다 보지 못했고 또 그리고 그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을 뭐 네.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많은 언론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목 자체를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실 그렇죠. 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소리내서 편안하게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지금 말을 정확하게 못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이상한 그런 기사 가치가 없는 오로지 성적인 호기심만 자극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제 그것보다 더 그것도 그렇고 더 웃긴 거는 김 후보자가 계속 주장하는 게 자기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본인에 대한 의혹을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야당 의원의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당 의원의 불리한 소식을 갖다가 갑자기 쓱 끌어들이더니 네. 아 그것도 가짜뉴스 아니냐 이러면서 또 자꾸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네, 여당 의원에서 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네, 여당 의원들은 이제 일단은 방어전에 나섰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인사 기준에 전혀 그 기준에 전혀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러면서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성이 계속 오갔습니다. 자 이렇게 김행 후보자 이렇게 말하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언급하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이고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누구나 다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길 가는 어떤 여자도 강간당해도 애를 낳으라 얘기할 사람은 없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을 좀 변명하고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도 참 부적절하고 아주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자, 김 후보자는 이거 말고도 그 사회이사 경력이 좀 논란이 또 되고 있나 봐요. 네, 사회이사 경력 누락된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김 의원이 넥서스 투자라는 데 근무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자 거기는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고 거기에서 상임 고문으로 하지 않았냐 다시 물었는데요. 거기도 역시나 부인했습니다. 사회이사로 근무했던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자 이제 김 의원이 김 후보자가 2006년에 광주일보 칼럼에 3번이나 경력을 썼고 또 노컷뉴스와 방송했을 때도 소개를 했는데 그것은 누락된 거 아니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김 후보자가 그럼 제가 잘못 썼나 봅니다. 이렇게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했고요. 본인이 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이제 DC인사이트가 2006년 당시에 IC 코퍼레이션을 인수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DC인사이트에 각각 50억씩 투자한 회사가 넥서스 투자 회사였고요. IMC라는 회사였는데요. IMC 모 회사가 글로벌 리소스 뭐 이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김 후보자가 두 회사의 근무 자료를 미제출했고 또 이때 당시에 글로벌 리소스의 8.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김 의원은 IC 코퍼레이션을 인수한 경영자가 김 후보자와 같은 날 글로벌 리소스에 등기 임원이 됐는데 그 경영자가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소액 주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진짜 뭐 넥서스 투자 상임 고문을 했는데 그거를 또 아니라고 우기다가 결국은 시인한 이런 모양새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키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직원들 관련된 복지나 이런 게 좀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사실은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김행 후보자 청문회 준비는 참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고님께서도 같은 종류의 취지의 말을 올리셨지만 각자 맡은 분야의 질의응답과 관련된 준비를 잘 하셔서 오랜만에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상이 돋보였습니다. 청문 도중 도망간 이 범죄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 법적 조치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이랬는데 자 하다가 도망갔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어제 밤 10시 정도가 넘어설 무렵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게 딸과 사위를 통해서 재산 은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 후보자가 그런 일 없고 그냥 고발하세요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요. 이제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이 이건 이제 감당 안 되시면 이제 사퇴를 하라 이렇게 스스로 사퇴하라.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어겼다 이러면서 또 고성이 오갔고요. 거의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권 위원장이 10분 정회 후에 후보자가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10분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제가 지켜봤더니 11시 한 45분 정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행동은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했고 권 위원장이 어제 후보자가 자신의 말처럼 그레이트 엑시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야당 의원들이 이제 자정이 다 돼서 청문회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면서 단독으로 청문회 연장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레이트 엑시트라는 것은 여가부 없애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여가부 장관이 되면 아주 멋지게 여가부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에서 지금 아마 비유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도망갔다. 도망갔다. 주량량 쳤다. 이런 평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망갔는지 주량량 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지금 보기까지는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야당 의원들의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청문회에서 본인의 모든 것을 제대로 성실하게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우호적인 당 사람들이 갑시다 이런다고 쫓아나가는 것도 황당하고 청문회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을 데려가는 그 당 의원들도 황당하고 오늘 차수 변경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중인 건데 청문회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보고 이와 관련돼서는 정말 좀 조치를 좀 제대로 취하는 것이 국회가 더 이상 창피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난리 났었어요. 네, 이거는 좀 영상 먼저 준비되어 있어서 한번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카메라 분들이 기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카메라 분들 오늘 장관님께 후보자님께 허락 맡으셨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마. 성질나 꼬치가 정말. 왜 이렇게 매매를 시켰습니까? 매매가 아니고 제가 뭐 이런 걸 씁니까? 매매가 되시네. 네, 영상처럼 과거 유인천 장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이념 프레임을 통한 문학의 인사 찍어내기, 욕설을 통한 국회 모욕 등 손으로 꼽기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막말은 제가 조금 더 변명을 드리면 감정을 자제 못해서 그때 사실은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유인촌 후보자 MB 때 블랙리스트 없었다.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화예술인이 아니다. 행동가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요. 본인이 A 기자들한테 A, C땡 얘기한 거는 그런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모경 의원이 꼬치꼬치 지금 캐물어 썼었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글쎄요. 국민의힘 논조처럼 이 특정 포털 사이트를 향해서 가짜뉴스 생산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여당에서 하지 말라는 언론과 관련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어제 네.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이모경 의원이 그 사진 기자와 영상 기자를 향해서 뭐 당부 아닌 당부를 하면서 그 영상을 틀기 위한 약간 빌드업이 좀 보였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이 나온 다음에 유 장관 후보자가 그 허위 가짜 뉴스다. 자신은 이제 욕을 하지 않았다. 당시에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흥분돼서 감정이 격했지만 욕은 하지 않았는데 자막에 XX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 이렇게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랑 이제 질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언급했는데
배 의원이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YTN에서 자막을 달아 오해를 받은 것 같다. 유 후보자의 그런 억울한 사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잘못된 뉴스들이 가짜 뉴스로 많이 양산됐다. 이렇게 했고요. 또 본인은 자신이 이제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유 장관 후보자에게 문체부가 되면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뉴스픽에서 검사를 하거나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검열하거나 심의하는 있기 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요청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그냥 판을 깔아줬습니다. 이거 YTN 잘못이야. 자막을 그렇게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실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배현진은 지난번에 윤 대통령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같은 취지로 실드 치다가 망신당했었잖아요. YTN이 해명하십시오. YTN이 진짜 그렇게 자막을 없는 거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자막 집어넣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 그 고매하시고 훌륭하신 분을 욕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YTN이 보도했으니까 YTN이 한번 그때 영상 까고 공개하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TN 관계자 여러분. 참, 우리 국민들이 누군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되겠어요.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제발. 이진아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